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나라가 그레스의 제임스 한입니다. 불가리아가 장미의 나라라는 사실 아십니까? 불가리아는 또 유산균의 나라이죠. 2021년 10월에 불가리아를 방문한 경험을 바탕으로 불가리아를 소개합니다. 정이 많고 친절한 불가리아인. 불가리아는 동유럽 발칸반도에 위치한 오랜 역사를 가진 나라이죠. 남한 정도의 면적에 70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고 국토의 70%가 산악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1인당 GDP는 9,900 US달러입니다. 불가리아는 북쪽으로 루마니아, 동쪽으로 흑해와 접해 있고 남쪽으로 터키와 그리스, 서쪽으로 세르비아와 북마케도니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어요. 불가리아는 지리적 위치로 인하여 주변 열강으로부터 끊임없이 외침을 당해왔어요. 마치 한반도처럼 말이죠. 불가리아인들은 키릴 문자를 불가리아가 발명한 데 대해서 커다란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키릴 문자는 9세기에 동유럽의 슬라브족에게 동방 정교회를 전파할 목적으로 키릴 형제가 만든 문자입니다. 키릴 문자는 오늘날 러시아와 동유럽에서 2억 5천만 명이 사용하는 문자입니다. 불가리아인들은 키릴 문자에 대한 자부심이 강해서 길거리 글자의 대부분을 키릴 문자로 표기하고 있어요. 영어를 같이 표기하지 않아서 여행객들은 아주 불편합니다. 불가리아인들의 특징은 정이 많고 친절하다는 점입니다. 제가 길을 물어보면 말로만 설명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같이 동행해주는 불가리아인들이 대부분입니다. 불가리아의 종교는 불가리아 정교회가 76%이고 이슬람교가 10%입니다. 불가리아인들은 오스만 제국의 오랜 지배에도 불구하고 이슬람화되지 않고 기독교를 지켜낸 역사에 대하여 강한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불가리아 정교회의 본사는 릴라 수도원인데 1983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1000년 이상이 된 수도원입니다. 불가리아가 장미의 나라인 이유. 불가리아의 가장 대표적인 제품은 장미 오일입니다. 불가리아 정중앙에 위치한 카잔누르크라는 도시와 불가리아 전역은 매년 5월이 되면 장미 축제로 들뜹니다. 거리는 장미꽃으로 뒤덮이고 불가리아 전통 의상을 입은 여성들은 노래와 춤으로 분위기를 띄우지요. 물론 장미 아가씨 선발대회도 있고요. 불가리아는 전 세계 장미 오일 생산의 30%를 차지하는데 품질이 아주 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어요. 품질이 좋은 이유는 불가리아는 온화한 기후와 적당한 습도, 비옥한 토양을 갖춘 장미 재배의 천혜의 산지이기 때문입니다. 약 3톤의 야생 장미를 증류하여서 겨우 1kg의 장미 오일을 생산할 수 있어요. 아주 귀하죠. 이 장미 오일은 대부분 수출되어서 향수, 화장품, 미용 제품 등의 주 원료로 사용됩니다. 불가리아는 장미를 원료로 하는 다양한 화장품이 있는데 핸드크림, 미니 향수, 비누 등은 아주 작고 가벼워서 관광객 선물로 인기입니다. 저도 장미 비누를 여러 개 사와서 주위에 나눠주었는데 사용시마다 천연 장미 향기가 오래가고 품질이 우수해서 모두들 좋아했어요. 또 불가리아는 유산균으로 유명한데 LB 불가리쿰이라는 국영에서는 불가리아 발효 효모의 라이센스에 대한 독점권을 소유하고 있어요. 한 국가의 한 업체에만 유산균을 수출해서 독점 라이센스를 부여하고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불가리아의 편의점이나 마트에 가면 다양한 유산균이 들어간 요구르트를 볼 수 있는데 양이 아주 많고 값이 저렴해서 관광객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어요. 9세기에서 14세기까지는 강력한 제국이었던 불가리아. 약 2만 년 전부터 불가리아 땅에 사람들이 거주한 곳으로 전해집니다. 기원전 400년에 소아시아에서 온 트라키아인들이 불가리아 땅에 트라키아 왕국을 세웁니다. 6세기, 7세기에 북쪽에서 온 불가르족이 불가리아를 세웠지요. 불가리아는 불가족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9세기가 되면서 불가리아는 비잔틴 제국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강성해졌고 비잔틴 제국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입니다. 10세기에 시메온 1세가 영토를 확장하면서 불가리아 제1제국으로 강한 제국이 되었습니다. 1185년에는 불가리아 제2제국을 세워서 14세기까지 거대한 제국으로 전성기를 누렸어요. 그러나 1396년에
오스만 제국에 패하면서 이후 500년간의 암흑시대를 보내게 됩니다. 14세기 이후 불가리아는 국력이 약화되면서 계속 주변 강대국에 휘둘리게 되죠. 불가리아는 러시아와 같은 슬라브족으로 양국 간에는 친밀감이 있습니다. 러시아는 계속 흑해로의 진출을 노리면서 오스만 제국과 여러 번 전쟁을 했어요. 그러다가 1877년 78년 전쟁에서 러시아가 승리하면서 불가리아는 1878년에 오스만 제국의 지배에서 벗어나 불가리아 공국을 세웁니다. 불가리아는 1차, 2차 세계대전에 참가했으나 패전국으로 전락하여 어려움을 겪습니다. 1944년 소련이 불가리아를 침공하면서 불가리아는 공산화되었어요. 이후 1989년까지 공산국가로 있다가 1990년에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하면서 불가리아 공화국으로 국명을 바꾼 후 오늘에 이릅니다. 2007년에 불가리아는 루마니아와 함께 EU에 가입하면서 새로운 발전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불가리아 관광, 수도 소피아와 두 역사 도시. 수도 소피아에는 불가리아 700만 명의 인구 중 120만 명이 살고 있어요. 소피아는 유럽에서 아테네와 로마 다음으로 역사가 깊은 도시입니다. 소피아는 그리스어로 지혜라는 뜻이죠. 6세기에 비잔틴 제국 황제 유스티아누스 1세에게 소피아라는 황녀가 있었는데 몸이 아주 허약했던 황녀는 온천으로 유명한 소피아 지역에서 요양한 후 병이 깨끗이 나았어요. 이를 기뻐한 황제가 성 소피아 교회를 지어주었어요. 성 소피아 교회가 도시의 이름을 기증하면서 소피아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죠. 소피아 관광을 떠나볼까요? 소피아 관광은 성 네델리아 교회에서 시작하여 소피아 여신상을 통과하여 시내의 유적지를 둘러보고 성 알렉산더 네프스키 대성당을 관람합니다. 이어서 소피아 성당과 소피아 대학을 둘러보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루트입니다. 3-4시간이면 걸어서 이 코스 전부를 볼 수 있어요. 특히 러시아 오스만 전쟁에서 전사한 약 20만 명의 러시아 군인들을 위하여 건축한 성 알렉산더 네프스키 대성당을 관람하는 것이 소피아 관광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소피아 시내에는 메트로, 트램, 버스, 트롤리버스가 상시 운행 중입니다. 이 중 트램을 타면 천천히 이동하면서 소피아 시내를 구석구석 볼 수 있어요. 플로보디프는 불가리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이며 소피아에서 버스로 2시간 거리에 있어요. 소피아의 숙소를 잡고 당일치기로 플로보디프를 갔다 올 수 있어요. 구시가지 곳곳에는 유적과 문화유산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도시 전체가 박물관이자 미술관이라고 부르고 오늘도 플로보디프에서 각종 문화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역사 도시인 벨리콥 투르노버는 제2차 불가리아 제국의 수도였고 슬라브 국가들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 번영하였던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언덕 위에 우뚝 솟은 차르베트 성체까지 도보로 갔다 오면서 12세기 불가리아 제국의 영광을 느껴보는 것이 투르노버 관광의 핵심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로서 전쟁에서 패한 국가에게는 쓰라린 역사가 남는 것을 불가리아를 통해서 다시금 깨닫습니다. 불가리아는 조용하고 차분하며 물가가 저렴해서 관광하기 좋은 나라입니다. 불가리아인들은 정이 많고 친절한 사람들이었어요. 유산균과 장미 오일의 나라 불가리아가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해 봅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되었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